영상을 조금 정신이 없어서 걔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올려보는데 한번 진도 나가봅시다. 제가 아예 진도를 지금 이렇게 영상 찍어서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살짝 버벅거릴 수 있긴 한데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 페이지는요 216페이지고요 여기서부터 진도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나가긴 나갈 건데 필수 예제 같이 푸는 걸로 합시다. 필수 예제와 이론. 이 부분에서 어려운 거 생기시면은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먼저 봅시다. 수학의 기납적 정의가 있어요. 수학의 기납적 정의가 뭔지 봅시다.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 A1의 값을 알고요.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AN과 AN 플러스 1의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차례대로 대입할 수 있겠죠. 이때 수열 AN의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첫 항을 압니다. 첫 항 알면은 이게 AN과 AN 플러스 1을 안다는 거는 첫째 항으로 우리가 두 번째 항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수열의 항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탐구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바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AN이 만약에 2고 AN 플러스 1이 AN보다 2만큼 크다고 했을 때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때 A2는 A1 더하기 2죠. 그래서 4가 나오고 A3는 A2 더하기 2 그래서 6이 나오고 A4는 A3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8이 나와요. 우리 이거 기존에 등차 수열이라고 배웠어요. 등차 수열의 정의가 앞항이 뒷항의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오는 수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약간 조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이번 수업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있는데요. 먼저 등차 수열의 관계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처럼 여기 우리가 공차를 더해줘가지고 일정한 공차를 더해줘서 다음 항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두 항의 차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쪽은 이쪽, 많이 아는 쪽. 그리고 이거는 이 관계식을 이항을 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 관계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잖아요. 세 개의 항을 아는 관계, 세 개의 항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항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연속한 항이 서로 관계를 갖는데 그 중간값의 두 개가 두 개 값을 합이다. 이랬을 때 우리 이거를 등차 중항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등차 중항식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an 플러스 1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뺄셈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쪽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m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러면은 얘네끼리 차가 같아요. 그러면은 수열이 일정한 차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얘네들 이런 관계식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관계식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등비 수열의 관계식이 있죠. an 플러스 1은 an보다 r만큼
r을 곱해준 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를 이항을 시켜주면은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눠주면은 r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r을 우리가 그 전에 알던 공비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등비 수열의 정의가 일정한 공비를 곱해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중항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정의 문제를 푸는데 이런 관계식이 나타난다. 이거는 등비 수열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특이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운 유형에 속했는데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낮췄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 풀 때 천천히 어떤 유형인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1번 유형입니다. a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n항은 an에 fn에 더한 꼴이라고 했거든요. 이 fn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고 그냥 어떤 함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그냥 혼자 하나만 놓는 걸로는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an을 구할 때 n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리고 n-1일 때를 다 대입해 주세요. 왜 n-1일까요? n-1까지 대입인가요? 이게 관계식이 지금 다음 한 가지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an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n-1까지 대입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원래 이 자리가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n-를 대입하면 an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a2일 때 a1 더하기 f 플러스 1, a3일 때 a2 더하기 f 플러스 이거 2입니다. 2. a3일 때 어떤 숫자 나오고 그렇게 할 건데 한 번만 다 같이 적어봅시다. 그리고 a4일 때 f3 플러스 a3 더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넣기로 했죠? n-1까지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쪽이 an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싹 다 더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쪽이 a2부터 an까지 더한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쪽 부분 좌변이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a1 더하기 an-1까지 될 거예요. f1부터 어디까지? fn-1까지 될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a2부터 an-까지 있죠?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 a2부터 an-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등호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항하면은 서로 제거가 돼요. 그럼 이쪽에 남은 거는 an, 이쪽에 남은 거는 a1, 그리고 여기 딸려 있는 fn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an은 a1 플러스 f1부터 fn까지 n-1까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을까요? 이거 정답 뒷면을 답변을 못했는데 이렇게 평소 말버릇이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해보면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곱셈 관계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fn이 바뀌어요. 함수거든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일정한 r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자꾸 곱하는 애가 바뀜.
이번에도 똑같이 n에 순서대로 넣어줍시다. 그러면요 A2는 A1 곱하기 F1이에요. A3는 A2 곱하기 F2, A4는 A3 곱하기 F3. 쭉쭉쭉 내려갈게요. AN은 AN-1 곱하기 FN-1입니다. 얘네들을 싹 다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쪽은 F1부터 FN까지 나오겠죠? 이쪽은 F1부터 AN-1까지 곱할 거고, 그리고 A1부터 AN-1을 곱고, 또 여기도 AN-1까지 곱하겠죠. 이거는 곱셈이니까 뭐 순서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여기랑 여기 겹치는 내용 A1부터 AN-1까지, 여기도 A1부터 N-1까지 내용이 겹치죠. 그래서 A1부터 N-1 고 여기 F1부터 FN-1까지 하는데, 아이고 실수, 여기 A2부터 하고 여긴 A1부터 하니까 A1부터 하면 안 되겠네요. 쇽. 그래서 이쪽에 최종적으로 A1이 남아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끼리 약분. 그러면은 AN은 N-1까지 곱한 다음에 A1인 거죠. 여기서 궁금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런 귀찮은 과정을 왜 해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가 AN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AN을 왜 찾아요?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하는 게 귀납적 정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찾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반항을 찾으면은 이 수열의 어떤 항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귀찮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AN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말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확실히 직접 적으면서 하니까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이게 아무래도 손짓 발짓 같은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필수 예제 1번으로 갑시다. 페이지는 217페이지예요. 01번 1번 A1은요 2고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입니다. 그리고 2, 3 여기서 1, 2, 3 알려줬네요. 무슨 관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 수열의 15번째 항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A15는 뭘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이거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랑 같은 형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등차 수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이 A1이 2다. 그리고 공차가 몇이죠? 공차는 3이네. 그러면 우리 이거 등차 수열로 그냥 풀어도 되니까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AN은 첫째 항 2 플러스 N-1 곱하기 3이죠. 그래서 3N 마이너스 1이 생깁니다. 우리 궁금한 게 몇 항? A15항. 그러면 3 곱하기 15 마이너스 1, 44.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4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관계식 보고 얘가 등차 수열인지 찾는 거. 두 번째를 봅시다. A1이 1이네요. A2는 5.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얘네들 지금 바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로 가정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A3 항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음에 나타나는 항과의 관계, 항들 사이의 관계를 봐야 돼요. n이 1, 2, 3. 얘네 아까 어디서 봤죠? 이거는 등차 중앙에 해당해요. 등차 중앙 배웠을 때 우리가 A, B, C가 서로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이 B는 A 플러스 C라고 배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아, 얘도 등차 수열이구나. 그리고 공차는 A2-A1이 5-4의 1이기 때문에 공차 D는 4. 그래서 A에는 첫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비 해서 4m 플러스래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은 A15항은 4 곱하기 15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게 60이고 뒤에 있는 거 하면은 3, 57.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주식에서 주는 이런 관계식들을 보고 얘가 등비차 중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예제 2번 갑시다. 페이지는 218페이지고요. 1번 볼게요. A1은 3, AN 플러스 1은 글씨가 못생겨서 한번 더 쓸게요. AN 플러스 1은요 2 곱하기 AN, N은 1, 2, 3. 요거 이번에 풀 문제는 관계식이 얘예요.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곱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일단 대입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n이 1일 때 A2는 2, A1이에요. n이 2일 때 A3는 2, A2.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 6 나옵니다. 여기는 12.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3, 6, 9, 12. 얘네 지금 2씩 곱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안 해봐도 여기서 이미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규린 학생이 문제 풀면서 당황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대입부터 해보세요. 대입해보고 얘네가 무슨 관계인지 여기 이미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때 나열해보면은 얘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배워왔으니까. 그럼 우리 이거 등비 수열인 거 알았으니까 한번 AN 세워봅시다. 첫째 항 3 공비 몇? 2 이거에 n-1이죠. 그러니까 AN은 2 3 곱하기 2의 n-1승입니다. 이번 문제는 A25항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이거는 참고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대입을 못해요. 대입만 하고 계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25-1 3 곱하기 2의 24승 이게 정답입니다. 아이고 두 번째 거 문제 봅시다. 아까 전에 등차 중항이었잖아요. 당연히 이번 두 번째 문제는 당연히 등비 중하이네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 의미 두 개의 곱셈은 가운데 항의 제곱이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등비 중항을 타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공비가 몇이죠? 공비가 마이너스 3. 특이하게 마이너스 공비가 나왔네요. 첫째항 몇? 오케이. 첫째항 몇? 마이너스 2. 그리고 공비 마이너스 3이죠. n-1 합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승. 그러면은 이거 A25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2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24승이네요. 근데 이거는 양수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3의 24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 이제 3번으로 갑시다. 페이지 219페이지. 이번 문제 유형은 an 플러스 1은요 an에다가 fn을 더한 식이에요. a1은요 5고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입니다. 그리고 n은 1, 2, 3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fn이라고 했고 예시 문제를 안 풀어봐서 몰랐는데 이 fn이 바로 이런 방정식이었던 거죠. 혹은 함수. 이런 문제 풀 때 첫 번째로 하라고 한 게 뭐였죠? 일단은 n에 1, 2, 3, 4를 넣으라고 했죠. n에 1을 넣어봅시다. a2는 a1 더하기 2예요. a3는요 a2 더하기 몇이야? 4. a4는 a3 더하기 6이고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넣으라고 했죠? n에 마이너스 n-1까지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an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이 자리에 그러니까 a 별표 더하기 1을 할 건데 별표에 n-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an이 되는 거죠. 그리고 an-1 더하기 2의 n-1 이렇게 해서 싹 다 더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정리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n은 a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 2의 n-1이죠. 정리합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첫 항이 2고 마지막 항이 일반 항이 이에 n인 수의 n-1항까지네요. 그럼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 이렇게 넣어봅시다. 2 곱하기 이거 규린 학생 천천히 풀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조금 다 써서 해볼게요. 곱하기 2 n 이거 k 하나만 있을 때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n-1 n 플러스 1은 n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a1 더하기 n 곱하기 n-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희 아까 처음에 배웠던 a1이 5였죠. 그래서 an은 5 더하기 n 플러스 n-1이겠네요. 뭐 구하라 했지? a10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a10은 5, 그래서 95입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취향 차이긴 한데 해설지 같은 데는 이거 전개 풀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 전개 풀면은 조금 곱셈으로 하는 것보단 덧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어해서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대입. 오케이? 다음 문제 갑시다. 어머나. 필수 예제 4번. 이번에 관계식은 an 플러스 1은요 an에다가 fn을 곱한 거예요. 이번 문제 유형은 a1이 2고 an 플러스 1은요 오메 이게 뭐야 플러스 1분의 n 그리고 an을 여기다 곱해줬네요. 이런 문제 생기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 했죠? n에 1, n에 2, n에 3 그리고 n이 n-1일 때까지 대입해달라고 했어요. n에 1을 집어넣어봅시다. 이 식에 a2는요 1분의 1 플러스 1 a2예요. a3는요 2 플러스 2분의 2 a2예요. a3까지는 직접 하기로 했지. a4는 3분의 3 플러스 3 a 이거 1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왠지 좀 이상하더라. 식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플러스 1 여기가 A3 점점점점 AN은요 n-1을 넣을 거니까 이 자리에 n-1을 넣어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 그래서 얘네 어떻게 해달라고요? 곱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 가볍게 나타내면은 얘네끼리 약분 아이고 내가 왜 A 이거라고 썼냐? 이렇게 약분 이렇게 처리가 될 거죠. 그러면 AN은요 A1 곱하기 1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2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3 플러스 1 곱하기 점점점점 어디까지 가야 되죠? 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n-1분의 n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문제 처리를 하는데 약간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게 딱 하나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에 1만큼 더했다는 거는 다음 자연수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는 2분의 1이 되죠. 색깔을 조금 바꿔서 써볼게요. 얘네 같고 두 번째 거는 2분의 3 얘는 3분의 4 얘는 n분의 n-1까지 그러면은 서로 약분되는 애들이 있죠. 2, 2, 3, 3 슉슉슉슉 해서 n까지만 남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AN은요 A1 곱하기 n분의 1이네요. 근데 A1이 어디다 적어놨어? 여기다 2니까 AN은 2 곱하기 n분의 1 그래서 n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20은 여기다 넣었을 때 아이고 실수 20분의 2 10분의 1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10분의 1이었어요. 다음 문제 봅시다. 이번 페이지는 221페이지. 아,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목소리 녹음 안 됐으면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제발 녹음됐길. 한번 확인해볼까? 이게 뭐야? 녹음되고 있겠죠? A1은 5, AN 플러스 1은 5입니다. A1은 5,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5입니다. 특이하네요. N은 1, 2, 3. 자연수에 대해서 모두 정의가 되네요. 이때 AN, 수열 AN이 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K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이런 문제 풀었을 때 일단 너무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까지 본 유형이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곱하는 거니까 혹시 등차 수열인, 등비 수열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A1을 집어넣는다고 쳐봅시다. A1 곱하기 A가 5래요. 그러면은 A 등비수열이라고 쳤을 때 A1이 5이고 A2가 1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나올 A3가 뭘로 예상되죠? 5분의 1로 예상이 될 거예요. 얘네들이 곱하기 5분의 1씩 하는 거니까. 그럼 그게 왔는지 2까지 넣어봅시다. 그럼 A2 곱하기 A3가 5가 성립해요. 그러면은 A2는 우리가 위에서 구한 것처럼 1이고 A3는 뭐가 되죠? 5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등비수열이 아니네. 맞아요.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고 그냥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n의 숫자를 대입해야 되구나. 하고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n이 1일 때 a1 곱하기 a2는 5. 아까 구한 것처럼 a는 5, a2는 1. n이 2일 때 a2 곱하기 a3는 5.
그럼 A2는 1이고 A3는 다시 5가 되네요. 그럼 앞으로 안 해봐도 우리가 예상이 가요. 이 수열은요 1, 1, 5, 1, 5, 1, 5, 1, 5, 1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 n이 짝수, n이 홀수, n이 짝수일 경우는 그냥 5가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했어. A 짝수일 땐 1이 나오는 거고 n이 홀수일 땐 5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그러면은 10까지는 짝수가 몇 개 있죠? 5개가 있어요. 홀수는 몇 개 있죠? 5개가 있어요. 5 곱하기 1 더하기 5네요. 30. 그래서 정답이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귀납적 정의 같은 경우는 천천히 n이 1부터 쭉 대입을 하시면은 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이게 확실히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 되니까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필수에 이제 6번 볼게요. 그래서 요즘 약간 늦게까지 먹혀있고 10시, 11시쯤 되면 슬슬 졸리더니 12시 되면은 아예 졸리더라고요. 필수에 6번은 수열의 합 SN이 포함된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수열 A에는요 첫 번째 행부터 n 한 가지 합을 SN이라고 할게요. A1은요 1 그리고 SN은 3n-2라고 정의를 해줬네요. 좀 특이한 게 이게 n 플러스 1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SN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해봅시다. 우리 일반적으로 SN 주어지면은 해야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맞아,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합시다. 눈이 너무 맵네요.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하자. sn 플러스 1은 3a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sn이 4an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빼면은 우리 좌변이 얘네끼리는 같으니까 없어지죠. 상수항은 이쪽에 생기는 게 뭐다? a n 플러스 1. 잠시만요. 저 눈이 살짝 매워가지고 눈 좀 잠시 비빌게요.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 3으로 묶어주고 an 플러스 1 그리고 3an 이렇게 생기고 3an 그냥 an이거든요. 뭐래? 예, 3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이 정리가 되니까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 an 플러스 1은 3an 다시 정리. an 플러스 1은 3분의 2 an입니다. 우리 이 형태 어디서 봤죠? 등비수열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저희 지금까지는 Sn-1로 빼서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n-1을 대입을 하면은
n이 1일 때부터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데 왜냐면 귀납적 정의가 n이 1, n이 2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갑자기 n-1로 해버리면은 이때 n이 1일 때 대입을 하면은 이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이 안 돼서 여기서는 sn 플러스 1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해야 되는 게 A10이거든요. 등비수열인 거 알았으니까 일반한 거 합시다. 첫째 항 1, 공비 2분의 3, n-1, A10은요 1 곱하기 2분의 3, 10-1이라서 2분의 3의 9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 필수예제 7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찍고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한번 영상 멈췄다가 다시 찍고 와야겠네요. 귀납적 정의의 활용. 어떤 그릇에 심리타가 있어요. 한 번의 시행에서 그릇에 있는 물의 절반을 버린대요. 그리고 3리터를 다시 넣어준대요. 그 다음에 이걸 n번째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남은 물의 양을 AN이라고 합시다. 이때 AN1의 값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가볍게 살짝 적어놨을 때 보였을 텐데 이게 반복인 게 아니고 한 번 시행할 때 이 과정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A1이 얘인 거고 A2가 얘인 거예요. 그러면은 A1이래. A2는 A1에 먼저 2분의 1을 했죠. 그리고 얼마를 더해달라? 3.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게 돼요. 이해했을까요? 근데 이게 기납적 정의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시행을. 그래서 이 자리에 A2에는 한항 뒤에다 라고 해서 AN 플러스 1을 하면 되고요. 얘는 AN 그리고 더하기 3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매 시행에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A1이 12라고 하려 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일반항 찾은 건 맞았고요. 제가 실수한 게 그 첫 번째 시행 있죠.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물이 A1이기 때문에 A1이 8리터입니다. 그 시행 10으로 맨 처음에 생각했는데 10은 그 시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A1이 될 수 없대요. 그래서 A1이 8 그리고 관계식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8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 다음 문제 갑시다. 잠시 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다행히 앞에 영상이 기록이 잘 돼 있더라고요. 목소리 안 나왔으면 이제 다시 찍어야 돼. 약간 좀 절망했었거든요. 다행히 잘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페이지 224페이지로 갑시다. 이게 진짜 수원 마지막 단원이 이게 수학의 귀납법 쪽 문제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도 귀납법이긴 한데 걔는 귀납적 정의였고요. 얘는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정의랑 귀납법은 살짝 달라요. 정의는 내가 일반항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귀납법은 내가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증명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하면은 빈칸 뚫기 나온 문제로 나오고요. 내신에서도 한 번씩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 서술형으로 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론이 간단하고 좀 문제 풀 때 살짝 할 게 많죠. 수학적 기납법은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fn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제가 있을 때 그거에 성립하는 것이 증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귀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시 문제 보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쭉쭉쭉 해서 2n 플러스 1, 그러니까 일반적인 홀수 자연수를 더한 것의 합이 n제곱이 나온대요. 이때 이거가 항상 성립하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증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귀납법을 사용해서 푸는데요. 귀납법의 첫 번째는 n이 1일 때를 대입을 합시다. 그때 명제 fn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n이 k일 때 명제 fn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k가 어느 숫자가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성립하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방법대로 한번 이 예시 문제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뭐 하자고 했죠? n이 1일 때를 구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좌변, 이쪽을 저희가 좌변이라고 하고 이쪽을 우변이라고 하잖아요. n이 1일 때 이쪽에 뭐만 남죠? 1. 근데 1제곱이니까 둘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얘를 기억이라고 합시다. 이 식을 기억의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른 것도 뭐 넣어볼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길어지니까 여기 나온 대로 n이 k일 때가 있습니다. n이 k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k-1은요 k제곱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근데 우리가 n이 k 플러스 1인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k 플러스 1인 상황에서 내가 뭐 특별히 뭐 하지 말고 여기다가 다음 항이 되려면 여기에 2k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쪽 항에도 2k 플러스 1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을 봅시다. 이쪽은 이미 우리가 그 실제로 이거 넣었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k 플러스 1일 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식 기억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식 기억이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억은 명제 자연수 홀수의 합은 n제곱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술형 문제로 나오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지에서 이 식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 번씩 쭉 보고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빈칸 넣기 문제로 나오면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갈 말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문제 갑시다. 페이지 예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바꿀게요. 필수 예제 08번이에요. 모든 페이지부터 가져줘야지. 페이지 225페이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로 증명하세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귀찮아서 조금 생략을 했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이에요. 이게 6분의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래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에 그 수열의 합 단원에서 배웠던 공식 있죠. 그냥 얘 이렇게 풀었을 거거든요. 근데 같은 거니까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하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n이 1일 때를 확인해 보자고 했죠. 좌변은 1제곱이 돼요. 우변은요 6분의 1 곱하기 1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럼 이쪽도 뭐가 되죠? 이쪽도 1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었지만 원래는 좌변 1제곱 1 우변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1 따라서 n이 1일 때 등식 얘 기억이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n이 k일 때 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n의 제곱 k n이 k 제곱은 6분의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저희가 n이 k 플러스 1일 때 항도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좌변이 지금 덧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덧셈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양변에 k 플러스 1 제곱을 더하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은 6분의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제곱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합쳐져 가지고 색깔을 조금 바꿔서 쓸게요. 이 바꿔 쓴 부분은 실제 설명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쪽 식을 정리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나와야 하는 거 있죠. 나오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6분의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6분의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 2n 더하기 3인가?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 더했을 때 똑같이 나와주면 돼요. 이게 변형을 했을 때. 이쪽은 이미 상관없고 이쪽 봅시다. 그럼 우리 제가 맨날 좋아하는 게 뭐죠? 똑같은 걸로 묶어달라 했어요. 그럼 k 플러스 1로 묶어줄 수 있어요. 얘는 6분의 1 k 곱하기 2k 플러스 1로 묶일 수 있고요. 여기는 6분의 1로 안 묶었으니까 그냥 k 플러스 1만 남죠. 그럼 k 플러스 1 곱하기 6분의 1로 통분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쵸? 여기가
k제곱 플러스 k. 이쪽은 6k 더하기 6이네요. 또 정리해. 얘는 2k제곱 7k 더하기 6 인수분해 할 거거든요. 1, 2, 3하고 이쪽 3, 이쪽 2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갈라지면서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 이렇게 성립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 생깁니다. 우리 아까 얘랑 같아야 된다 했는데 얘랑 같죠? 그러니까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등식 기억이 성립한다. 1과 2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식 기억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 부분 만약에 귀납법을 잘 모르겠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수 9번 봅시다. 사실 이 귀납법의 증명이 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크게는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등식의 증명이고요. 그러니까 괄호로 이어진 애들. 하나는 부등식의 증명이에요. 얘는 필수 예제 8번에 해당하는 거였고 얘는 필수 예제 9번에 해당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등식이 좀 더 쉬워요. 왜냐면 등식은 내가 이게 결국은 얘네끼리 합쳐지거든요. 합쳐지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근데 부등식은 그거 비교하는 기준이 조금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이 좀 더 어려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더 추가해서 페이지 9번 봅시다. 졸려. 나이 먹으면 일찍 졸리나 봐요. 자,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h가 0보다 클 때요.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나타내달라고 했어요. 뭘로?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달래요. 식은 1 플러스 h의 n은 1 더하기 nh보다 크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1 플러스 h n승은요 1 플러스 nh라고 해놓고 이거를 등식 기억이라고 합시다. 우리 뭐 먼저 해야 되죠? n이 1일 때를 확인합시다. n이 1일 때 근데 여기서는 n이 2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항이 n이 1이 아니고 n이 2일 때부터 성립을 하겠네요. n이 2일 때 1 플러스 h의 제곱은요 크다고 하면 되지. 자, 1 플러스 2h보다 크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좌변은요 1 플러스 2h 더하기 h제곱 그리고 우변이 1 플러스 2h예요. 그러면은 우리 h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h가 0보다 큰으로
플러스 1 때 등식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부등식이니까 부등식 기억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것도 제가 지금 실시하는 거는 실제로 적용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얘랑 같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더한 값이 딱 얘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만큼 더한 게 더 큰 거니까 얘 h제곱이라고 적어줍시다. 그러면 더한 값이 양수인 거잖아요. 더한 값이 양수니까 양수 어떤 수에 있는데 그 수에 딱 양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좌변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 기억이 성립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2번 우리 뭐 해야 되죠? n이 k일 때 그리고 k는 당연히 2보다는 크겠죠? 왜냐면 n이 2였으니까 첫 번째 넣었던 n이 2니까 부등식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될 경우에 1 플러스 h의 k승은요 1 플러스 kh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 부등식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바꾸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게 좀 더 만들기가 쉬운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한 번 더 곱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h를 곱하는 겁니다. 양변에. 그래서 kh 가로 열고 1 플러스 h입니다. 이때 이쪽만 전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 전개를 해보면은 1 더하기 kh 그 다음에 h 그리고 kh 제곱이네요. h끼리 묶어볼게요. kh 제곱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때 이 값이 우리가 원래 이쪽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잖아요. n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은 이 친구가 생기죠. 그리고 이쪽 자리에 집어넣는 거니까 1 더하기 k 플러스 1 h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변의 친구가 얘랑 지금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얘보다 크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얘가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가 양수인 1 플러스 h를 곱했으면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곱해준다고 치면은 이 우변이 좌변에 대해서 더 작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h, k 플러스 1은 kh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얘가 k 플러스 1 넣었을 때 생기는 우변 있죠. 우변보다 커요.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 크기 때문에 얘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부등식 기억이 성립합니다. 1, 2에서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기억이 성립합니다. 기억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부등식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k 플러스 1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 있죠. 그 친구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원래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우변보다 얘가 더 커요. 근데 얘는 앞에 거를 가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1 플러스 h를 곱했을 때 나온 수거든요. 그럼 얘는 이 초록색은